제가 유튜브를 안 하는 동안 블로그를 좀 했거든요. 책 소개도 하기도 했고 뭐 그냥 저의 일상 다반사 사진이랑 그런 소식을 조금씩 올렸었어요. 블로그가 또 나름 재미있었던 게 책 소개를 되게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자유롭게 한다는 말이 이렇게 말로 하기에는 조금 오그라드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쓰니까 그래도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걸 다 표현은 할 수 있지만 또 오그라드는 건 좀 덜한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블로그로 책 소개하는 거를 되게 나름 재미 붙여서 하고 있었는데 시원해. 근데 제가 올린 리뷰 중에 그 중에 3권을 소개해 드릴까 해요. 3권 다 특징이 다 영상화가 확정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되게 인기가 많았고 영상화가 되는 그것도 되게 경쟁이 치열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만큼 인기가 많은 책들이니까 영상이 공개가 되기 전에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먼저 첫 번째 책은 The Correspondent라는 책이고 책 작가 이름은 버지니아 에반스라는 분이에요. 이 책은 특이하게도 처음부터 끝까지 편지하고 이메일로만 이루어진 책이에요. 그냥 이렇게 얘기로만 들었을 때는 그렇게 재미있을 것 같지는 않잖아요. 굉장히 깊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책이에요. 이 소설이 사실 사연이 좀 있는데 작년에 처음에 출간을 했을 때 아예 인기가 없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조금씩 입소문을 타면서 읽어본 사람들은 너무 극찬을 하니까 그 리뷰 웹사이트 같은 데에서 너무 리뷰가 좋아서 이제 사람들이 막 읽어보기 시작한 거고 저도 작년 연말에 읽어보고 너무 좋아서 정말 여기저기에다가 강추를 했던 소설이에요. 이 소설의 되게 특이한 특징이 과거나 현재 일어난 일이 전혀 설명이 없는데 할머니가 이제 누구한테 편지를 쓰는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조금씩 그 할머니의 삶을 알아가는 거죠. 주인공 여자분의 이름이 시빌이에요. 시빌이에요. 시빌이 자기 아들이나 딸에게 자녀들에게 편지를 쓸 때의 그 내용을 보고 또 유추할 수 있고 자신의 전 남편에게 쓰는 편지가 있고 자신이 좋아하는 작가들과 주고받는 편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존 디디온 같은 그런 작가들이랑 편지를 주고받은 그런 내용이 있는데 진짜 원래 존재했던 작가하고 편지를 주고받는 그런 장면들이 있으니까 좀 현실감 있게 약간 다가오거든요. 이 내용들이. 처음에는 이런 편지들을 읽으면서 되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단 말이죠. 뭐 퍼즐 피스들처럼 이제 조각조각이 맞춰가면서 그 한 사람의 삶을 볼 수 있으면서 또 그 안에서 그 할머니가 썼지만 붙이지 못한 편지가 있어요. 이제 그 편지에 대한 내용도 알게 되면서 가슴 먹먹한 한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는 그런 소설인데 딱 말 그대로 힐링 도서예요. 근데 한국식 힐링 도서가 아니고 약간 미국식 힐링 도서 같아요. 저는 이 소설을 너무너무 추천해드리고 영어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기 때문에
읽으시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정적인 그런 잔잔한 스타일의 소설을 좋아하기도 하는데 막 마냥 잔잔하게만 한 건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70대의 할머니의 삶이 이렇게까지나 스펙타클할 수 있을까라고 느껴질 정도로 되게 내용이 막 가족, 사랑, 커리어 뭐 여러 가지를 너무 되게 잘 담고 있어서 읽으시면 약간 인생에 대해서 배우는 그런 소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소설도 소설인데 이 작가가 진짜 감동 신화예요. 이 작가가 버지니아 에반스라는 분이 이 책을 출간하기 전까지 자신이 쓴 책이 이미 벌써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까먹었지만 5권인가 6권인가 뭐 7권인가 뭐 이렇게 되게 책을 많이 썼어요. 근데 항상 매번 출간에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너무 작가로서의 실패한 삶을 살았다고 본인이 생각을 하고 포기해야 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체링 크로스 84번지라는 책이랑 스토너 있잖아요. 그 책 2권을 읽고 거기에 인스파이어 돼서 쓴 책이 더 커러스판던트라는 책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실제로 이거를 편집자한테 보낼 생각도 없었대요. 그 정도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쓴 책인데 이게 대박이 나서 이게 영화화가 되기도 할 거라고 합니다. 책을 처음에 읽었을 때 아직 영화화가 확정되지 않았을 때인데 그때는 솔직히 그분 이름이 뭐지? 그분 이름이 미란다가 아닌데 미란다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인 폰다라는 그 배우가 주연을 맡을 거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이 영화가 되기 전에 읽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Strangers라는 메모아예요. 책을 쓰신 분 이름은 벨 버든이라는 분인데 이 분이 누군지가 되게 중요한 게 먼저 알면 좋을 것 같은데 이분이 부모님이 벤더빌트 그 가문 출신이에요. 말 그대로 그냥 상류층,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뉴욕의 상류층 출신의 그런 여자분인데 원래는 처음에는 뉴욕타임스에 이분이 자신의 스토리를 기고를 한 거예요. 나의 결혼 생활에서 내가 이러이러한 황당한 헤어짐을 겪었다라고 자신의 스토리를 기고를 했는데 그 스토리가 너무 파장이 컸던 거예요. 왜 약간 가십거리로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책까지 출간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책의 시작점이 완전 우리 코비드 한창일 때 이제 다들 락다운 돼가지고 갇혀 있었잖아요. 자신의 가족들이 다 같이 저기 매사추세츠에 있는 별장으로 피신을 가 계신 거예요. 그 아름답고 넓은 별장에서 안전하게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래요. 벨 버든한테 문자가 왔는데 이 문자가 뭐였냐면 당신의 남편이 제 와이프하고 바람이 났어요 라고 이렇게 문자가 그냥 갑자기 띡 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은 나는 우리 남편하고 문제가 하나도 없고 정말 행복하고 아늑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고 지금도 우리 이렇게 별장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있는데 이게 무슨 생뚱맞은 소리야 라고 처음에는 그냥 이상하게만 생각했다는 거죠. 이 벨 버든이 남편한테 가서 내가 방금 어떤 사람한테 문자를 받았는데 여보가 어떤 여자랑 바람을 피고 있대. 이게 말이 돼? 이렇게 했는데 남자가 너무 순순히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처음에는 내가 잘못했다. 한 번만 기회를 더 줘라. 용서해줘라. 라고 잠깐 후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는 보이는데 갑자기 돌변하더니 맞아. 나는 바람을 폈어. 그리고 나는 떠날 거야. 너 이 집도 갖고 너 이 아이들도 다 가져. 이러고서 그냥 갑자기 떠나버리는 거. 이걸 시작으로 해서 이 벨 버든이라는 분이 자신의 결혼 생활을 이렇게 돌아보고 되게 사랑스럽고 되게 다정하고 아빠로서도 훌륭했던 이 남자가 어느 날 갑자기 스트레인저가 돼버린 거예요. 낯선 사람이 돼버렸다 해서 이 책 제목이 스트레인저고 벨이 이제 그때서부터 자신의 결혼 생활을 이제 돌이켜보면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뭐가 잘못되어 왔나 또는 알았지만 모르고 싶었던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있었는데 내가 눈을 감지 않았나? 그렇게 막 이제 회고를 하면서 여자가 결혼에 있어서 남자가 배신을 했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가를 이렇게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고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고 또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경제적인 부분을 멘션하면서 자기가 굉장히 부잣집 출신이니까 워낙 가진 이제 재력이 많았는데 이제 남편과의 결혼 생활 중에 이 사람이 말하기로는 내가 막 퍼주고 좀 많이 좀
빼앗겼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많이 이렇게 이쪽으로, 남편 쪽으로 그 돈이 많이 넘어갔다는 막 그런 얘기를 좀 해요. 물론 이 부분은 사실과는 좀 거리가 있을 거라는 그런 얘기들도 많고 되게 컨트로버셜 하긴 한데, 아무튼 재벌 여성이 한 평범한 남자랑 결혼을 해서 이런 정말 황당한 이혼을 겪는 그 이야기의 회고록을 담은 책이고, 이분이 워낙 너무 올드머니의 그 상징적인 사람이었는데 이런 일을 겪으니까 이제 되게 가십처럼 보여지면서 이 책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진 거예요. 판권을 넷플릭스가 샀고요. 기네스 펠트로가 주연을 맡았다고 합니다. 사실 이 책은 제가 추천해서 읽어보신 분들이 다 되게 재밌었다고 하셨어요. 아무래도 내용이 좀 도파민이 좀 넘치는 그런 내용이니까 그래도 또 나름 배울 점도 있고, 그래서 꼭 타임킬링용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정말 핫한 책입니다. 제목은 Yesteryear라는 소설이에요. 진짜 핫해요. 진짜 인기가 많았고, 영어 원서 좀 읽으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책 안 읽으신 분이 없고, 아직 안 읽으셨으면 읽으실 계획이 다 있으실 걸로 생각이 돼요. 그만큼 진짜 핫한 책인데, 주인공 이름은 나탈리 헬러 밀스라고 해서 나탈리라는 여성이에요. 나탈리는 트레드 와이프 인플루언서예요. 트레드 와이프가 뭐냐면 트래디셔널 와이프라는 뜻인데 전통적인 아내라는 뜻이에요. 이제 자신이 전업주부인 거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그거를 약간 컨텐츠화해서 상품화한다고 할까요? 그런 걸 트레드 와이프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도 SNS에 트레드 와이프로 되게 유명하신 분이 몇 분이 계세요. 그 중에서도 이 책의 가장 모티브가 되신 분이 있는데, 발레리나 팜의 해나 닐먼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에 대해서 제가 제 블로그에 조금 글을 썼는데, 그분이 이제 몰몬교 출신의 여성분이고 몰몬교 남성분과 결혼을 해서 발레리나 팜이라는 곳에서 아이들을 지금까지 아마 총 8명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8명을 낳아서 아이들을 키우고, 자기가 직접 닭을 키워서 그 닭이 낳은 알로 달걀을 먹고, 자기가 치즈도 다 직접 만들어 먹고, 빵도 구워서 먹고, 막 그런 거를 이제 트레드 와이프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이제 미국에서는 말을 하는데, 이 책의 주인공 나탈리가 바로 그 트레드 와이프 인플루언서란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SNS에서 이런 걸 보여줘요. 나는 아이들을 위해 희생하면서 정말 유기농 달걀을 내가 직접 키운 닭이 낳은 달걀로 먹고, 잼도 내가 직접 딴 딸기로 만들어 먹고, 사워도우 브레드도 구워 먹고, 뭐 이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인기를 얻어서 800만 명이라는 팔로워를 거느린 인플루언서인데, 사실 나탈리의 집에는 안 보이는 곳에서 숨겨져 있는 비밀들이 되게 많아요. 스포는 아닌데 자기 아이들을 돌봐주는 보모가 따로 있고, 집안일을 도와주는 일꾼들이 사실은 있는데, 자기가 직접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다 일꾼들도 있고, 자기가 인플루언서로서 올리는 사진들이나 영상들을 제작해주는 PD가 있고, 이런 영상들 속에는 안 보이지만 그 숨겨져 있는 곳에 되게 최신식 가전기 같은 게 다 있는 거예요. 다 기계의 도움을 받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1855년으로 떨어진 거예요. 몇백 년 전에 삶으로 갑자기 떨어진 거예요. 너무 나탈리가 이 상황에서 혼란스러운데, 1855년도에 여성들은 어떤 존재였냐면, 한겨울에도 뜨거운 물이 안 나와서 찬물로 손빨래를 해야 되고, 막 손이 막 불어 터지는데도 손빨래를 해야 되고, 밥을 할 때 이런 전기 스토브가 없으니까 아궁이 같은 데 가서 막 불을 때우면서 밥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트래디셔널 와이프의 삶이 2026년도에는 예쁘게 이렇게 풋투게더한 모습으로 보여줄 수는 있는데, 사실 1855년도에서 그 삶을 살려고 하니까 끔찍하게 힘든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나탈리가 이게 지금 타임슬립을 한 건지, 리얼리티 쇼인지, 아니면 자신이 정신이 이상해진 건지, 너무 혼란스럽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어떻게든지 노력을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점점
더 어마어마한 이제 스토리가 더 연결이 되어지는데, 그 인플루언서라는 사람들이 화면에서 보여질 때랑 그 뒤에 있을 때랑 되게 간극이 많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을 약간 풍자하면서 그것과 동시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담은 거거든요. 인플루언서가 너무 잘난 척 하다가 벌 받는 것 같은 그런 프레미스로 스토리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책이 되게 화제가 되었고 인기가 많고 또 호불호가 굉장히 갈리는 그런 책이에요. 읽으면서 되게 재밌기도 했고, 이 소설은 영상화가 확정되었을 때 이 책의 판권을 사려고 15군데나 되는 많은 회사가 한 번에 비딩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아마존에서 영화를 하기로 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앤 해서웨이가 자기가 직접 주연도 맡고 제작도 맡았다고 해서, 그래서 책을 먼저 읽어보시면 진짜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3가지 책을 소개해 드려 봤습니다. 이 3권 다 아직 한국어 번역본이 없어가지고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뭐 영어 원서 읽으시는 분들 관심 있으시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해 드렸어요.